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최근의 급등세를 잠시 뒤로 하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정책 이벤트들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오늘은 전기가스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고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목표가, 매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나흘 연속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빠진 187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중소형주의 강세 속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468로 강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0.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군요.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는 교보증권에선 제일모직입니다. 양호한 실적은 긍정적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2분기는 매출액 1.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32억 원, 순이익 684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액은 패션 부문의 계절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자재료 및 케미컬 부문에서 양호한 판매로 인해 전분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패션 부문에서의 신규 브랜드 출시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지만 평강필름 적자폭 축소 및 전자재료 부문에서의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신규 아이템 기대감은 좀 낮추고 양호한 실적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에는 패션 부문의 실적이 비수기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며 케미컬 부분은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자재료 부분에서 TV용 평강필름 납품 확대 및 지속적인 믹스 개선으로 전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일모직의 전체 경영 실적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뛰어난 실적으로 인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사업 부분별 현황을 감안하면 실적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는 신규 아이템의 기대감 또한 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로의 아몰레드 소재 납품은 2012년 이후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2차 전지 분리막 사업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일모직의 하반기 주가 상승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실적 달성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의 현대 HCN입니다. 홈쇼핑 송출수 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 HCN의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716억 원 그리고 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25.7%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이제 7.5%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2012년 2분기 디지털 전환율은 38.2%로 전년 동기 대비 6.6%포인트, 전분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해 가입자당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고 인터넷 전화의 결합률이 9.5%로 높아져 매출이 증가했으며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7% 늘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는 1분기의 소급분이 반영돼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현대 HCN의 2012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은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홈쇼핑 업체의 경쟁이 심화돼 예상보다 매출액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향후에도 홈쇼핑 수수료 수익은 현대 HCN의 안정적인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 케이블 SO 인수를 통해 방송 가입자가 증가하고 2012년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가입자는 전년 대비 8.7%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신호 중단이 2012년 말에 예정돼 있어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 수신료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익 기여도가 높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36.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9%, 25.2% 증가할 전망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매우 높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그리고 EV EBITDA가 각각 6.7배, 2.4배로 낮습니다. 케이블 시장의 소유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구조 개편이 시작되면 현대 HCN은 또 다른 M&A를 통해 가입자를 늘릴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 구조 개편 속에서 현대 HCN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4,1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의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드디어 스마트폰이 시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주 일렉트로의 2,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의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3, 4분기 매출액은 538억 원, 영업이익 81억 원으로 실적이 점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커넥터가 6월 중순부터 완벽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현재 주가에는 2, 4분기 저조한 실적 예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주 일렉트로의 스마트용 커넥터가 고객사의 메인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 월 중순부터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적 정상화 효과는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객사 주력 델레의 점유율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후 모델에도 우주 일렉트로의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3, 4분기 실적 점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 4분기 스마트폰 커넥터 매출액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고객사의 주력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커넥터 수가 9월 말까지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 4분기 말부터 우주 일렉트로의 스마트폰용 커넥터는 완벽하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커넥터는 국산화에 대한 니드가 매우 강했던 부품인 만큼 향후 이제 우주 일렉트로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일렉트로의 2, 4분기 휴대폰용 커넥터의 매출액이 12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3, 4분기 휴대폰용 커넥터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제일모직, 현대, HCN, 우주 일렉트로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거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JC거든요. 예, 게임주죠. JC요. 네,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37,050원에 20%를 샀거든요. 37,050원에 20%요. 예. 예, 시청자님 최근에 사셨습니까? 예,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자마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예. 걱정돼가지고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JC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특별히 아니고 저희 아들이 이런 관련된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게임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봤습니다. 예, 좀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길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고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게임주로서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를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만약에 물론 제가 단기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이 전망이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정해드리면 되겠네요. 예, 단기적인 목표가도 좋고 두 개 중기적인 것도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JC는 최경곤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네,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이 함께 유효한지 봐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네, JC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요. 사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종목만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지금 조정을 전체적으로 많이 받은 상태에서 7월 초에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은 하락이 나올 때는 사실 막연히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서 사실 겁이 난다든지 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급한 마음에 따라가는 매수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나 다 그 하락이 나올 때는 겁나고 좀 두려운 부분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앞에서 하락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이전의 상황들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지금 이미 하락을 많이 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어떤 상황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 자체는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다면은 요번에 하락했던 부분의 절반 이상을 상승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아직도 좀 더 진행을 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일단 4만원대가 저항 라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쯤에서 팔아야 되느냐가 결정이 나게 될 것이고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JC라는 종목이 분명히 내용이 좋고 상황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2,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과거 주가가 오르기 전에 약 한 2, 3천원대 정도의 주가 형성이 됐었고, 실제로 리만 사태가 나왔던 최악의 경우에는 1,000원대까지도 주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계속 성장을 거듭해서 4만원 넘어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인 만큼 실제로 주가는 지금 현재 성장성을 모두 다 반영을 했을 때 3만원대에서 4만원대, 3만원대 중반에서 4만원대가 적정 주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을 쓰셔서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대응을 하셨으면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반등 나왔다가 흐름 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자부터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고 또 전화 연결도 해볼게요. SL부터 볼 텐데요. 오늘 SL 문의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7469님께서 SL을 28,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SL을 사신 가격대가 18,350원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매수가가 오늘 종가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20% 역시 들고 계시고요. 먼저 보내주신 28,000원에 사셨던 7469님 기준으로 SL 풀어드릴 테니까 두 분 모두 잘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그 SL을 봤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청신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해서 현대와 기아차 쪽에 70% 정도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 간의 좀 대립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들은 좀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들은 현재 시점부터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매 비중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주가의 적정 주가 위치를 마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방어를 해주려고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혹은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요, 17,800원부터 18,000원 이 사이 구간이 왔을 경우에는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현재의 자리에서 주가가 밀린다고 한다면 16,500원짜리까지는 열릴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금씩 지금 현재 20% 정도 들고 있으시면은 5%, 10% 이게 조금씩 10%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정하시고 거기서 분할 매수 쪽으로 해서 16,500원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지금 2850원까지는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춰서 대응하시는 쪽에 대한 이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둘둘육님께서 유니슨 문의하셨어요. 8,50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건지 얼마에 팔아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최경훈 의원님.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나 그 관련해서의 업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약세를 타거나 별로 큰 시세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시각이 돌아가기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주가의 어떤 상승을 시킬 만한 모멘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저가 메리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돌파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인 만큼 한 8,000원 정도의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서 가격이 도달했을 때 돌파가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전 기다리셨다가 8,000원 돌파 나오면은 좀 더 보유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요. 일단 주가가 8,000원 넘어서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슨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 봐드릴까요? SK 문의하신 분은 18만 6천 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0810님의 종목 지금 풀어드릴게요. 지금 SK 그 매수 단가를 보니까 작년 2011년도 한 초에 좀 아마 매수를 하시고 지금 계속 들고 계시다가 시장이 올라오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른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들고 있는 비중과 그리고 새롭게 지금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그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실정에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우선은 저는 홀딩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겠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정고점, 그러니까 16만 한 5천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한 17만 원 수준을 일단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뚜렷한 수급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뚜렷한 주도 업종이 없고 또 다른 SK뿐만 아니라 GS, STX 그리고 LS 이렇게 관련된 지주 관련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주 관련 회사들의 비해 봤을 때는 SK 움직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 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또 수급 개선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한번 내려온다면 한 15만 원에 대한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에는 한번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좀 잡아드리면서 15만 원에 만약에
추가 매수에 성공하신다면은 추가 매수 물량은 한 17만 원 수준에서는 한번 청산해주고 전체적인 단가를 좀 낮추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똑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매수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역번호 02 누르고 3153-2613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볼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세요? 예, 부산이거든요. 부산이요? 부산도 요새 많이 덥죠? 예, 굉장히 덥습니다. 예, 서울에도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한 35도 정도가 이틀 정도 이어지면 내려지는 경보라고 하는데 서울도 예. 무지 덥습니다. 예, 예, 부산으로는 휴가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바닷가 많아가지고요. 예, 시원하게 굉장히- 주가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청자님 종목은 어떠세요? 지금 아주택을 샀는데, 아즈텍 WB BW.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택 WB.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샀는데 사셨어요? 4,000원에 100%를 실었거든요. 4,000원에 100%요? 예, 예. 예. 근데 팔기회를 놓쳐가지고, 그게 유상증자 소리 나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면 될까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시청자님 문의를 드렸어요. 사신 지가 지금 한 몇 주 정도 되신 거예요? 올해는 안 됐어요. 오래는 안 되셨고요. 예예. 아즈텍을 고르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조금 이익이 났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내려갔다고 샀는데 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유상증자 소리 났어요. 예, 지금 주가가 3,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저희가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지금 자리에서 잘라내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하시죠? 예. 안 그러면 4,000원 정도까지는 오겠는지 예. 한번 좀 봐주시면 하고요. 너무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냥. 예, 지금 비중이 100%셔서 제가 드릴 말씀보다는 빨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최병곤 위원님께 여쭤볼 거예요. 예. 예, 진단해 주시면 잘 판단하셔서 좀 예, 잘 결정을 감사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아즈텍 WB는 일단 정치 테마주고 또 사실 좀 거품이 많이 끼었던 상태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닌데 아마 거기에서 좀 무리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0% 비중이라면은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더더욱 그 개별 급등주들이나 테마 종목군을 집중적으로 7월 달에 하락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많이 그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나 뭔가 좀 상황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연속 급등을 계속 기대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예전에 여기서 조정을 좀 주는 구간, 5월달 정도의 구간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아직 반등 자체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또 다시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요번에는 사실 중간에 여기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다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반등 자체가 저번처럼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예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손실이 크신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은 거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손실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본전을 너무 목표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주식을 전혀 못 줄이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다든지 좀 강한 상승, 즉 상한가나 뭐 상한가에 준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올 때는 일단 좀 줄여 나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테마 쪽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매기가 좀 몰리는 구간이니만큼 좀 복구를 대형주 쪽에서 좀 서서히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싶고요. 만약에 테마 쪽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줄였다가 밑에 가서 다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좀 단가를 낮추면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시켜 나가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4,000원에 근접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 나가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8080님께서 문의하신 디지텍 시스템을 봐드릴 텐데요. 매수 시기를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앞전에 사셔서 잠깐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고요. 재매수를 고려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보면 어떨까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제가 지금 디텍 시스템을 보니까요. 재무회계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영업적인 이익이 계속 2008,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디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뭐 대규모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 최대 주주가 또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호재성 공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탄력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점. 결국에는 이 좀 작은 시가총액이 한 1,2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계속해서 호재성에 대한 뉴스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것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매수에 대한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이런 중소형주를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코스피 쪽에서도 우량 업종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낙폭이 과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종목들이 계속 빠졌을 때 또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 추세를 타시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확인하고 튕겨 올라왔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주봉을 보시면요. 자, 디지텍 시스템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 2011년도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뻥 하고 튀어났던 이 시점이 있죠. 이게 저가 기준이 딱 8,4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서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지켰던 가격이 바로 8,400원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8,400원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최대한 또 가능하시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3832님께서 SO일 문의하셨는데 가끔 문자 주시는 분이시죠? 92,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S51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좀 많이 잡고 이제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워낙 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특별히 더 나빠질 만한 요소가 없고 또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업종들이 대부분 3분기가 좀 성수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더 나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려면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매수로 이어졌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매수가 들어오려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대규모 개선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미끼가 있어야지만이 대규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바뀌기까지는 주가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서면서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다가 확 늘어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도 주가가 계속 또 좀 오르는 구간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이제 또 저가에서 또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99,000원에서 10만원권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은 충분히 수익도 내신과 동시에 또 재공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과거 2010년도에 초창기 상승 국면을 맞이할 때는 증시의 분위기가 사뭇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던 상태고 또 이 지금 올라가는 구조를 보시면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서 확 들어올리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어떤 그 초기 발생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략을 하시면 되니까 요번에 올라왔을 때 팔고 또 재공략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시기가 좋았다는 의견도 주셨었죠. SO일 봐드렸고요. Y솔 보겠습니다. Y솔 025 하나님께서 12,65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많이 파는 게 걱정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매도 시점 알려드릴게요. 양승문 의원님. 자, 우선은 Y솔도 그 작년 2011년도 하반기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3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Y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3가 이제 부품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무선 충전 테마까지도 아직은 시장에 아직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은 Y솔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그리고 추급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는 쪽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이나마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11,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저는 한 반 50% 정도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요. 뚜렷한 수급 모멘텀이 어떤 이제 그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차트가 죽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밑바닥에서 최소한 거래량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저항 구간만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한 11,000원, 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딱 여기까지 뭐 추세 저항성까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만 넘어가고 간다면은 한 50% 정도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한 9,800원 수준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손절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손절 좀 처리를 하시고 오히려 10,0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한번 추가적으로 매도했던 물량 고스란히 그대로 다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반등 시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한국타이어가 5%나 크게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국타이어 문의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먼저 9234님께서 45,6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주가가 대책 없이 빠지니까 힘듭니다. 추가 매수 시점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더 낮은 가격 39,65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757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45,600원에 10% 2분 기준으로 풀어드릴게요. 한국타이어 최병곤 위원님께서 봐주세요. 예, 일단 그 지금 높게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 대형주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형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제일 장점으로 꼽는 것이 주가가 너무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진행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라든지 또 아무리 실적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장점이 그런 데 있고요. 그렇지만 요번에 올해 3월 달이나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주들의 장점이 전혀 안 살려져서 투자자들이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45,000원권에 사신 분은 추가 타이밍을 한번 잡으셔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잡으신 분은 타이밍이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큰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막 V자 형태로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반등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등 시도를 할 때 얼마나 올라오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반등을 시도하면은 최소한 42,000원권은 돌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걸려버리고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래 2월, 3월, 4월 달에 대형주가 그렇게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손 놓고 가시다시피 했고 또 증권 전문가들도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반등이 더 나오지를 못하고 또 빠져버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3개월 이상 하락을 지속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든 빠져나올 틈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매수는 괜찮으신데 42,000원 돌파가 안 나오면 이게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42,000원 돌파를 꼭 보시고 거기서 안 나오면 정리하고요. 나오면은 더 들고 가셔서 뭐 45,000원이나 46,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필링크 볼게요. 필링크 6,01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5%십니다. 세 분 수고 많으시다고 적으시면서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0279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필링크는 우선은 어떤 하나의 이슈에 인해서 주가가 계속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수 시점이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면 사실 매도를 했어야 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딱 보니까 최근 한 2주 이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이전에 상한가들을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고 좀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차트의 흐름을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이전에 똑같이 상한가가 두 방이 만들어지고 다시 주가를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틀린 게 있죠. 주가를 반등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반등다운 반등이 아직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2011년도에 만들었던 이 고점 자리를 똑같이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거래량을 고점 자리에서 터트리면서 물량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자리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는 힘없이 거래량을 쓰지 않고 올렸다가 고점 자리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라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흐름과 지금과의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오랫동안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 저는 빠르게 그냥 정리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한 6,010원이시라면은 그냥 매수가에서 그냥 자리가 왔을 때 좀 청산에 대한 기준을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를 만약에 잡는다면은 여기서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20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최소한 50% 축소를 하시든 최소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예. 자, 남은 시간은 조금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넥센테크 들어왔는데요. 0235님께서 4,6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부산에서 문의가 많이 오네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요. 이 넥센테크하고 그다음에 아지텍 WB가 이제 김두관 관련 테마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부산 지역 분들이 경남지사께서 대통령 출마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많이 관련되어 계신 게 아닌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김두관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돼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대응입니다. 이 종목도 그냥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입니다. 하지만 반등이 좀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한 4,700원권 정도 선까지는 계속 반등 시 분할로 줄여 나가시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지금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BH 봐드릴 건데요. 7,82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203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화로도 주셨고 문자로도 주셨는데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우선은 BH 같은 경우도 삼성에 대한 수혜주라고 우리가 딱 부러지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에서의 최고 기대작 갤럭시 S에 대한 후속 모델용이 FP12 출하로 인해서 추가 이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적인 부분들과 영업적인 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려를 하시는 타이밍이시라면은 저는 6,500원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을 6,600원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본다면은 한 8,000원에 대한 목표가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무추세 구간인 만큼 일단은 빠르게 좀 대응해서 좀 청산하고 나오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BH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효성 OMB 볼게요. 850 하나님께서 8,1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요. 예, 효성 OMB 같은 경우는 6,000원대 이하에서부터 주가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꾸준히 올랐던 상황이고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자꾸 위쪽에서 저항이 많이 부딪힙니다. 뭐 주가의 흐름을 차트로 보셔도 잘 아실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밀리는 상황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한번 다시 강세를 띄고 올라올 때 짧게 단타를 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8,600원대에서부터 9,000원 사이 정도에서 짧게 단기 대응을 하시는 형태로 가시고 조정을 많이 주면 다시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인천에서 문의 주신 3353님의 종목 광전자 보겠습니다. 2,26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50%로 적지 않으시네요. 지금 봐드릴게요. 자,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종목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릴 텐데요. 예. 우선은 아직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요. 일별 주가별로 우리 개인과 기관, 외국인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 흐름 자체가요. 지금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의 차트 위치 자체가 일단은 강세를 좀 보여주기는 좀 밋밋한 자리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200원 수준까지만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쪽으로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9729님께서 포메타를 사고 싶은데 얼마쯤 사보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요. 매수 시기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최병곤 의원님께서는 포메타를 사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포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가로림만 관련해서 테마로 형성되면서 잠깐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매수를 보신다면은 현재로서는 매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상당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7월 달 들어서 일부 개별 테마가 아니라 전체 종목군이 대부분 약세를 많이 타가지고 보통 한 30%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매수가 금방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큰 거죠.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또 그만큼 크다라는 매력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시기가 매수하기엔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여유를 갖고 보유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12,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8,500원대를 깨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그때는 위험 관리를 한번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수익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파미셀 봐드릴 거예요. 사마나 이하나님께서 파미셀을 7,12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향후의 전망 어떨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나 아니면 이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다라는 건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세 유입 속에 지금 주가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과제가 좀 남아있는 그 위치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보면요. 8,000원짜리가 계속 오려고 하면은 계속 얻어맞고 8,000원짜리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계속 누군가가 계속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모멘텀들이 붙기
매물마저도 소화를 시켜낼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가의 위치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밑바닥들을 확인을 하고 또 거래량까지 같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밑바닥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 종목들이 하나의 예로는 파미셀 같은 게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8,000원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려준다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한번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8,000원 넘는 그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8,000원 수준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대응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잘 사셨네요. 자, 이번에 9324님께서 보내신 파트론 봐드립니다. 11,650원에 사셨다고 적으셨고요. 비중이 25%시네요. 이 종목은 최병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좀 탔던 구간이고요. 변동성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꾸준히 상승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내리막을 좀 타면서 조정을 거친 상태인데 제 판단에는 뭐 그렇게까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11,000원 전후에서 바닥이 잡히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보유 전략을 쓰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전고점 12,5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그대로 더 들고 갈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내주신 종목 저희가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4750님께서 오늘 종가네요. 12,0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뭐 자리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도 일단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딱 요 자리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12,500원이 주가의 저항 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이 12,500원을 갭으로 만약에 소화를 시킨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저는 오히려 12,000원짜리는 조금 리스크 좀 매도에 대한 저는 잘못 사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주가를 한 번 더 눌러줬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11,000 초반 그러니까 11,000원 초반 구간대에 왔을 때에는 그때 한번 다시 매수 시점을 좀 바꾸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단가를 한번 교체를 시키는 쪽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본다면은 12,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한번 확인된 매매를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시 매도를 하신 이후에 11,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그리고 12,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그때 다시 신규 매수를 하시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 신고점,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까지 한 15,000원 수준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플러스 최병훈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센투자플러스는 KT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